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합시다. 어, 배열이랑 객체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왜 배열이랑 그 객체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 이동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제가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그때까지 얘기를 좀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 그 배열을 보시면요. 배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트의 배열, 이렇게 잡죠? ARR은, 예, 뭐, 1, 2, 3, 이렇게 잡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얘는 인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인트 공간들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 자, 메모리상에서 이동을 하면 얘는 몇 바이트씩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4바이트씩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RR이라는 건 변수라는 거.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죠. 1, 2, 3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ARR이라는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는 사실 얘를 가리키고 있죠. 자, 여기 가리키고 있죠. 자, ARR의 0번째, 그럼 뭐죠? 자, 이거 통해서 가장 일로 접근하는 거죠. 자, ARR의 1번째, 그럼 여기서 몇 바이트 이동하는 거죠? 4바이트 이동하는 거죠. 자, 0번째라는 건 뭐죠? 이 메모리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몇 바이트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4바이트 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게 결정이 되죠. 자, 배열이라는 건 전부 다 뭐가 고정이 돼요. 타입이라는 게 고정이 되거든요. 배열의 타입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배열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바이트의 배열이라든가 캐릭터의 배열을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의 배열은 몇 바이트씩 건너뛸 건가? 2바이트씩만 건너뛰면 돼요. 그렇다면 캐릭터의 배열이라는 거 메모리 위치를 알면 내가 1번째라고 딱 얘기해주면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2바이트. 그죠? 내가 2번째라고 얘기해주면 곱하기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 이렇게 이동할 게 어느 정도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열에는 그냥 뭐만 써도 되냐면 인덱스 번호만 써도 접근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배열과 객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메모리를 인접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객체의 공통점이라는 건 메모리 인접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제가 잠깐 이거 좀 지우고 해볼까요? 어떻게 지워야 되죠? 이렇게 간 다음에 지우면 되나요? 지우개가 이렇게 하면 나오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클래스 하나를 선언을 할게요. 클래스 하나를 선언을 하고 이거 메모리상에서 지워보도록.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지우고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네, 메모리상에서 이거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드린 적 있죠. 그 클래스라는 건 뭐다? 객체라는 건 뭐다? 메모리상에다가 그대로 복사본을 뜬다. 그래서 정말 그 붕어빵의 틀이라는 비유랑 붕어빵이라는 비유는 정말 자바 쪽에서는 잘 맞는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요. 여기다가. 자, 뭐와 뭐를 가지게 할까요? 이름을 가지게 하고, 뭐, 나이를 가지게끔 한다라고 칩시다. 자, 이거 이름이 예를 들어 4바이트, 나이가 2바이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메모리상에 복사를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그대로 복사를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이름과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 떠요. 자, 두 개를 떴어요. 이름과 나이. 자, 얘를 A라고 하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리모컨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배열과 객체의 접근점은 리모컨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자, 접근할 때,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메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어떻게 나오죠? 얘는 4바이트 이동해야 되고요. 이름이라는 데이터를 보려면 4바이트 이동해야 돼요. 자, 나이라는 데이터를 보려면 2바이트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름이라는 거 볼 때랑 나이라는 거 볼 때 다르게 이동하니까 이 정보를 다르게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름이라는 거 보겠다고 했을 땐 2바이트 이동하고 나이라는 거 보겠다고 했을 땐 4바이트를 이동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얘를 가지고 객체를 선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냐?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대문자 A의 A는 new
A로 선언한단 말이죠. 자, new라는 게 뭐라고요? 메모리상의 공간을 만드는 키워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봅시다. int의 배열, 그죠? int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건 뭘 얘기하죠? 어떤 정보예요, 정보. int의 배열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메모리 이동할 때도 몇 바이트씩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4바이트씩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캐릭터의 배열이라면요. 2바이트씩 이동하겠죠. 자, 그렇다면 A 내에서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A에 대한 네가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지금부터 메모리 이동하는데 A라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이 이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A.점 이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상에서 이 A가 가진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 이거 4바이트, 야, 2바이트.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로 파악해야지만 여기서 이만큼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이동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앞에 변수의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죠. 메타데이터. 정보에 대한 정보라고요. 정보에 대한 정보. 자, 정보에 대한 정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정보가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네. 정보에 대한 정보라는 뜻인데, 메타데이터라는 건. 자, 클래스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뭐냐면 설계도예요. 아, 지금부터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설계도라고요. 자, 클래스는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냐면, int의 배열처럼 한 가지 타입의 정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의 정보를 하나로 묶게끔 가져가요. 자, 잘 이해가 되실려나? 자,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로직이랑 데이터를 합친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앞쪽에서. 자, 이걸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직이랑 데이터를 합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열이랑 똑같아요. 근데 배열은 차이점 뭐고요? 배열은 동일한 오로지 뭐예요? 같은 유형의 타입밖에 없죠. 그러니까 메모리 이동도 다 똑같거든요. 바이트의 배열이면 1바이트 이동하는 거고 인트의 배열은 4바이트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객체라는 건 뭐예요? 메모리의 공간을 어떤 애는 4바이트, 어떤 애는 2바이트, 어떤 애는 8바이트 이렇게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지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 정보가 바로 얘란 말이에요. 클래스에 대한 정보. 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타입 있죠. 이 변수를 쓸 때 저희가 이렇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 사용자다. A는 new, user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실제 객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건 네,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A.점 눌렀을 때 A라는 걸로 가지고 메모리상의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요걸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말이 쉽지 않으십니까? 좀 뒤로 가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아마. 자, 우선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다가 써놓은 예제입니다만, 이거 실제로 이제 이 예제를 한 번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직 온전한 예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접근 제한자라는 것도 사용하지 않았고, 생성자라는 것도 적절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선 이 부분 코드만 이해합시다. 자, 이건 뭐죠? 자, 이 메모리상에 어떻게 되어 있겠죠? 아, 이거 사실 메모리상에 제대로 그리려면 조금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게 클래스가 메모리상에 올라갈 거예요. 로딩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amount라는 값이 있는 거고요. 자, 뭐예요? in, ou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라고 됐습니다. 자, 이게, 자, new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상의 구조가 똑같이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메소드가 직접 들어있는 게 아니라, 메소드에 포인터가 들어있는 건데, 자, 여기 그래서 뭐 in, out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A라는 상자죠? 자, 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네. B라는 상자죠? 여기는. 그죠? 리모컨 가지고 있죠? 자, 여기도 뭐가 있고요? 어마운트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메모리상에서 이동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세이브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설계도를 알고 있으면, 내가 뭘 호출했을 때, A. amount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나. A. in이라는 걸 호출했을 때, A. out이라는 걸 호출했을 때, 어디를 이동해서 접근해야 되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다 뭘 주는 거예요? 타입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이 타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아마 여러분 자바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설명이 바로 이 코드일 거예요. 자, 해석하는 거 봅시다. 해석하는 거. 자, 봅시다.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해석해야 되냐? 네. save라는 클래스에서 뭘 뜬다? save 클래스에서 메모리 공간 차지하면서 뭐예요? 새로운 복사본 만든다. 비어있는 복사본 만든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요걸 먼저 해석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모컨을 어디에다 담는다? 그거에 대한 리모컨을 어디에다 담는다? A라는 메모리, A라는 변수에다가 담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죠? 앞에서 컴파일러가 A라는 걸 가지고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앞에는 뭐라고요? 누가 쓰는 거라고? 잘 들으세요. 이 앞에는 누가 쓰는 거라고요? 컴파일러가 사용합니다. A라는 거 호출했을 때 이거 사용할 수 있느냐? 호출할 수 있느냐? 컴파일러에서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는 뭐가 온다? 이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는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서. 잊지 마십시오. 앞쪽에 뭐가 나온다고요? 클래스 이름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뒤에 우리가 상속이랑 인터페이스를 배우게 되면 여기가 틀려요. 근데 메모리 구조를 접근하는 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 설계도가 나온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방법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변수, 여기가 실제 움직이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new라는 키워드를 배웠으면 null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null이라는 키워드는 new라는 키워드는 일단 얼럭이에요. 얼럭. 메모리상에 뭐 하는 거냐? 메모리상에 공간 할당합니다. new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메모리상에 새로 공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이 null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null이라는 애는 조금 특별한 애입니다. null이라는 애는 이거는 레퍼런스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건 뭐죠? 리모컨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PC가 몇 비트죠? 32비트. 자, 그렇다면 32비트 컴퓨터에서는요. 자, 배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배열을 하나 선언하잖아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자, 이렇게 선언하면 요렇게 되죠. AR이라는 변수 상자가 있고 여기에 리모컨 들어가고 얘가 1, 2, 3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리모컨이 들어가는 상자입니다. 자, 주소값 우리 이거 알죠? 이거 ARR의 2는 ARR 인트의 배열 하나 다시 선언한단 말이에요. ARR의 2는 ARR.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ARR2라는 상자를 만드는 거죠. 자, 뭐 복사하죠? 여기 내용을 복사하죠. 카피트면 얘만 들어가죠.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얘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4바이트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4메가건 40메가건 상관없어요. 이동할 때는 4바이트만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이런 애가 기본형 자료일 때는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요? 010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참 설명하기 그런데요. 자, 보세요.
레퍼런스 변수예요. 이 상자는 뭘 위한 상자죠? 앞 글자. 자, 자바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게 더럽게 쉬워요. 대소문자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대소문자 혹은 배열이에요. 자, 앞 글자가 대문자죠? 그럼 무조건 이 상자는, 예를 들어 이런 상자. 무조건 이 상자는 무슨 상자냐면 리모컨 상자예요. 이게 그 네이밍 룰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str이라는 상자는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 상자냐? 리모컨이 들어가는 상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선언만 해놓고 뭘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메모리 공간은 차지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메모리상의 공간 어떻게 차지될까요? 공간이 4바이트 공간 차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차지할까요? 빵빵빵빵빵빵빵 차지했겠죠. 자, 그러면 숫자로 보면 그 빵빵빵빵이라는 숫자가 이게 32개란 말이에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해요? 숫자로 보면 0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0으로 보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찾아가야 돼요? 어떤 메모리상에 있는 애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0000으로 돼 있는 애도 있잖아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널이라고 불러요. 간단합니다. 널이라는 건 가리키는 녀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메모리의 주소값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메모리의 주소값입니다. 근데 주소값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가리키고 있는 녀석은 따로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텅 비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널이라는 키워드로 씁니다. 직접 한번 써보죠. 직접 한번. 저희가 여러분 스캐너 같은 거 기억하시죠? 스캐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네.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극단적으로 널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배열입니다. 자, 널이라고 선언했어요. 널. 자, 이건 뭐죠? 이 배열이, 지금 ARR이라는 건 뭐 하는 상자죠? 리모컨을 가리키는 상자잖아요. 이 안에 내용물이 있다라는 겁니까? 얘가 가리키는, 뭐만 차지했어요? 이걸 보고 뭘 만들었을 거예요? 메모리 4바이트의 공간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메모리에서 4바이트 공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차지하는 게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가리키는 녀석은 없어요. 이게 널이에요. 자,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 널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 널이라는 단어는 깍대기 리모컨 아세요? 깍대기.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폰에 뭘 샀다? 아이폰에 그 케이스를 샀다. 자, 어떻게 되세요? 그 케이스 모양이 아주 이쁘게 돼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이폰 껍데기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 아이폰은 아니죠. 널은 실제 리모컨이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없고, 자, 가리키는 녀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껍데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만.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가 메모리를 갖다 접근해서 쓰려고 하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자, 자바는 포인터 언어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에러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에러 발생 원인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뜹니까? 널 포인터 익셉션 떴죠? 널 포인터. 자, 얘를 눌렀죠?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은 뭘 가리키고 있죠? 메모리상에 00000000000이라는 녀석을 가리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형 자료 같기도 하고 어떠면 이제 객체형 자료 같기도 한데 껍데기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해요. 자, 그래서 접근을 했어요. 자, 그러면 깍대기 리모컨을 눌렀단 말이죠. 이거 누르면 진짜 움직이는 녀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거를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널 포인터 익셉션은 잡기가 되게 쉬워요.
널 포인트 익셉션은 두 가지 케이스에서 나거든요. 자, 첫 번째 배열에서 얘기했죠.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널 포인트 익셉션 떴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어요. 자, 어디로 갔죠? 일로 왔죠. 자,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은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널 포인트 익셉션은 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배열의 인덱스 번호 나와요. 이거에서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뭘 해야 되니까. 리모컨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점을 찍어, 리모컨으로 이동을 해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동할 때 이동할 녀석이 없어서 나는 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에러 중에 하나가 이 널 포인트 익셉션인데요. 사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제일 쉬운 에러 중에 하나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어디에서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점 쓰는 곳 아니면 배열의 인덱스 번호에서밖에 발생하지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좀 공부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여기 강의는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클래식 이제 구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